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울 관악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입니다. 제발 싸우지 마라. 제가 국회의원이 된 후에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다양성이고 정치는 기본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못 내리는 우리의 정치 현실입니다. 오늘날 대전환의 시기에 국가 의사결정 능력도 국가 경쟁력의 한 중요한 요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화 타협의 정치는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될 본질적 과제입니다. 본 의원은 10여 년 전에 독일 어느 정당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연합정치, 타협의 정치에 관한 정당의 훈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독일 정치가 높게 평가받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대화 타협을 말하면은 변절자로 인식되는 것이 우리의 정치입니다. 적대적 정치 문화, 진영 정치, 전체주의적 정치 행태 등 그 속에서 정치인 개개인의 신념과 소신은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정치 현실입니다. 그 근저에는 국민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선거제도가 한몫하고 있습니다. 득표율과 무관하게 의석을 가져가는 양당 독점 구조,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선거제도에 그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곳에는 지역주의 정치, 지역구도의 기대에 손쉽게 표를 얻겠다는 정치가 그 근원이라는 것 또한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님의 연설은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자는 주장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후 오랫동안 우리 정치의 화두였습니다. 그러나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적대적 정치 문화의 뿌리에는 바로 지역주의 정치가 자리 잡고 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선거제도의 개혁 목표와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대적 정치의 청산과 대화의 타협 정치 실현, 이를 위한 득표율과 의석수가 공정하게 비례하고 다당제 민주주의와 연합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도, 또 하나는 지역주의 정치 타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선거제도입니다. 이 방향에서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저는 큰 틀의 합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득표율만큼의 의석수가 반영되고 연합정치가 가능하게 하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어야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잘 아시다시피 지역구의 한 표, 또 정당의 한 표를 찍는 현행 투표 방법과는 같지만 선호 정당에 찍은 정당 득표율이 그 정당의 의석수를 좌우하게 됩니다. 정당의 지지율이 국회의원 의석수와 연동되는 것입니다. 지난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각각 7.23%, 9.67%의 정당 득표율을 얻고도 실제 의석 비율은 2.0%에 불과했습니다. 거대 정당은 정당 득표율보다 의석을 많이 가져가고 그 외 정당은 의석을 적게 가져가는 불공정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수준의 비례성 유지, 즉 의석률과 득표율이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특정 정당의 지역 내 독점적 대표성이 낮아지고 그 결과 정당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21대 총선에서 사표 비율은 자그마치 43.73%로 유권자 2명 중 1명의 표심이 사라졌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과도한 사표 발생을 막고 유권자가 당선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 없이 표를 행사하게 되어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당제 착근에 기여하여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추방하고 연합정치와 대화와 타협 정치라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구와 관련하여 중대 선거구제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저는 소선거구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OECD 38개국 중에서 22개 국가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G7 국가 모두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소선거구제가 채택되는 이유를 굳이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정치개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선거구의 지역적 범위가 넓은 경우 필연적으로 선거 관련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는 정치인의 정치 입문 가능성을 저하하고 다선, 중진, 저명인사 등 자금력, 조직력이 높은 정치 인사에게 유리한 정치적 토양을 형성할 것입니다. 아울러 파벌 정치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거대 정당의 복수 공천에 따른 후보자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파벌 정치, 개파 정치 등의 부작용으로 1996년 소선거구제로 회귀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지역구도 완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 도입에 찬성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영원하면서 특정 정당의 의석 독점이 완화되고 지역주의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 점은 분명합니다. 또한 비수도권의 의석수를 높임으로써 비수도권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의 유망한 정치 신인의 발굴을 통해 비수도권 유권자의 공감과 참여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선은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효능감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 중앙선관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때 중앙선관위는 정당의 지역 편중 완화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모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60%가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제 개혁 논의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매우 획기적인 역사가 될 것입니다. 전원위원회라는 형식을 통해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정치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